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도를 넘은 비방전에 이어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겹치면서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당 내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명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민주당의 다양성이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인 동시에 과제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복귀양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틀 뒤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 간 비방과 설전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비전은 없고 또 비난이 난무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일단은 강승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전당대회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지도체제를 뽑는 대회가 아닙니까? 그런 만큼 충격도 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뽑는 그런 대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여소야대를 잘 극복해서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우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런 만큼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한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고민이 그만큼 깊은 것이죠. 복귀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통상적으로 집권 중반기의 여당의 전당대회는 이렇게 서로 대립합니다. 한쪽은 대통령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했으니까 이런 당원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더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주류의 의견과 또 한쪽으로는 이 대통령이 잘 못합니다. 우리 여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렇지 않은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 또한 집권 중반기에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과정인데요. 지금 보면 아쉽게도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로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은 완전히 실종됐고 그리고 정치도 실종됐고 서로 간에 그야말로 정말 좀 수준 낮은 싸움처럼 보이는, 그래서 앞으로 절반 가까이 남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당대회 아닌가 싶어서 다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좀 과열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이제 천안에서 충청권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지지자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경찰 병력도 한 250여 명 투입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설회 도중에 이제 고함과 야유도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현대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위 팬덤 정치라고도 하고요. 극렬 지지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 다양한 또 현장의 이벤트를 활용합니다. 샤우팅도 하고 또 아주 그냥 어떤 경우는 폭력도 씁니다. 여기에는 또 타당의 지지자들까지 나서가지고 교묘히 이런 싸움에 이용당하기도 하죠. 이번에도 여러 어떤 정치색을 띤 단체들이 개입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극렬 팬들에 의한 팬덤 정치가 우리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의 그동안 전통적인 민주주의 방식 또 대의제 민주 이런 부분 등이 다양한 SNS 미디어 발달 그리고 또 극렬 팬들의 등장으로 꼭 다수가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주 극렬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하고 그를 통해서 조작도 하고 여론을 조작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을 좀 우리가 현대 정치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 민주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이것이 어떤 뜻을 좀 제대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다는 그런 제도였던 만큼 그런 제도를 지켜내야 된다 보고요. 저희도 이번 SNS에서 이번 파동에서 나타난 것 등을 잘 거울 삼아서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런 분에 대응을 해서 민주를 지켜나갈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도 사실은 극렬 지지자들이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걱정스럽죠. 이제 우선 좀 다른 말씀 먼저 드리면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는 야당에 맞서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고 정권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상실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걱정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런 전당대회 과정에서 타당의 어떤 목소리나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일까라는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를 보면 용파리 사건, 강목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깡패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런 것들이 흔히 이제 여당들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화로 연결되냐면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현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거의 그런 정치 행태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매우 과격하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 혹은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극렬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런 분들이 그 강성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하면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지난 15일 날 그 천안에서의 전당대회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에 정말 걱정스럽고 후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누구를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폭력적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 7, 80년대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우 엄벌을 처하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고 특히나 여당의 지도부 또 출마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재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없이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다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극렬 유튜브는 여야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네거티브 자제령이 내려졌었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간에 이제 비방전이 격화됐었고요. 원희룡 후보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이미지에 마이너스를 입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반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정치 신인 티가 났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선거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정책 비전, 자기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포지티브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정책 선거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 제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상대 후보보다 낫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낫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정책이죠. 근데 이런 검증 절차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후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저 후보의 이런 사실은 사실 시대적으로나 그 당시 상황이나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팩트에 기초해서 상대를 디스한다고도 볼 수 있고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팩트에 입각한 네거티브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그저 의혹의 제기 수준이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사실을 날조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가짜를 통해서 상대방을 어떤 디스하는 경우가 이제 부정적인 또는 어떤 가짜 사실에 입각하진 네거티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자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런 검증 절차는 분명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간에 기존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신인이라고 정치적으로는 신이라고 서보기 있기 때문에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에서 네거티브 또는 사실 검증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보면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참신성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서 그런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인성이나 이런 또 경험이 짧다는 것은 더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앞으로 여러 상황이 왔을 때 네거티브 또는 의기관리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리더십 검증이 있겠지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인으로서의 참신성과 또 의기관리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정치적 리더십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우리 이번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가관이죠. 죄송하지만. 네거티브라기보단 상호 폭로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이 댓글팀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운영했던 것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운영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전 최고위원인 장해찬 씨로부터 제기가 됐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댓글 부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한동훈 쪽에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매우 심각하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폭로전 이후에 또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해서 폭력행위 등의 위반 혐의로 해서 이제 나경원 당시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소 기각해달라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에게 청탁을 했던 거죠. 이거를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일부의 어떤 의견들인데 이렇게 서로 심장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폭로전,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분당대회 아니냐, 서로 안 보게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속에서 양 후보 간의 어떤 폭로전 속에서 나타났던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바로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잖아요.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는 눈 감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댓글 조작,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자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달라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들은 특권층이구나. 집권을 하면 공소도 자기들 마음대로 기각할 수 있구나라는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상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속에서 성공을 바라겠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과 의혹과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수사 과제들 이런 것들만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18일 이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도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후보 3파전이지만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 나머지 후보가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김두관 후보 영향력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민주당의 선거를 보면
어느 국가의 선거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최고에 나오는 후보도 그렇고 많은 지도부들이 누군가 한 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김두관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으로 그 득표력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 또한 하나의 문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후보 뭐 선전하시겠지만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할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더 한 분을 위해서 그런 지도체를 해서 케미를 보여주느냐 이런 충성 경쟁이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이겼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거의 뭐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은 탑스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탑스타와의 관계를 부각시켜내면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선거에서 좋은 득표를 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나와줘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고 하면 정당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다라고 평가받는 이런 분들께서 같이 나와줘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두고 좀 경쟁을 할 때 민주당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을 때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나와주셨죠.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하신 것이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전망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를 통해서 또 젊은 김지호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다양성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9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도 뭐 일극 체계가 뭐 공고해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70% 미만이면은 당내 갈등 뭐 이렇게 분열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난 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77% 정도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총선 과정에서 보면 뭐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그 어떤 공천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방탄 제명당 뭐 이런 닉네임도 얻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70% 이하를 얻든 또 90% 이상을 얻든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참 민주당의 그 옛날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18대 국회 때 저희 그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170석이 넘는 다수당을 차지했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무슨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고 박근혜 또 아주 큰 다른 체제 지도 체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중엔 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권력이 자연스럽게 이양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모습은 저희는 민주당이 언제 저런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꼭 어떻게 북한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당으로 민주당을 이름을 내세운 민주당이 어떻게 저런 정당으로 바뀌어 가는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도 이런 모습에서 이런 이재명 1인 방탄 제명당으로 가는데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보는 시각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복귀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없다. 진흙탕 싸움이 여전하다.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수 국민이 느끼는 모습일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야가 좀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